자, 지금 김포공항에, 이제 인천공항 아닙니다, 여러분. 김포공항에 우한 교민을 태운 전세기, 첫 번째 전세기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막 도착을 했고요. 저희가 도착을 하면은 인터뷰를 하기로 한 교민이 계세요. 근데 지금 검역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로 전화 연결을 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인터뷰를 하고 끝나자마자 그 교민 한번 연결을 시도해 보도록, 상황이 허락하면 연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을 드리죠. 자, 잠깐 이제 우한 얘기를 잠깐만 좀 뒤로 하고 다른 뉴스도 전해야죠. 4.15 총선을 얼마 안 남긴 지금 쇼에서도 이목이 집중되는 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수통합과 공천 물갈이 작업이 한창인 자유한국당의 중진 의원 한 분을 모셨어요.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원내대표 임기 마치시고 첫 방송 아니세요? 네, 방송은 한 번도 안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아니, 원내대표 자리를 막 원해서 내려가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막상 내려놓고 나니까 어떻게 좀 시원하세요? 어떠세요? 저 원해서 그러니까 마치 제가 원내대표 자리에 굉장히 집착한 것으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책임감 때문에 제가 이제 1년의 임기를 마치고 연장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는데, 네. 연장하려고 했던 거는 오로지 책임감 때문에 그랬어요.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제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이 마무리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끝나고 나니까 늘 뭐든지 자리에서 물러나고 나면 시원섭섭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날이 갈수록 시원해. 방점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시원 쪽입니까? 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지금 당 상황이 총선 앞두고 좀 복잡해서 그렇겠죠. 어려운 점도 많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원내대표 하는 동안에는 아무래도 지역 주민과 이렇게 직접 면대면하기가 기회가 많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런데 요새 이제 다시 동작으로 돌아와서 우리 주민들 직접 이렇게 자주 만나니까 네. 참 또 새록새록 친정 돌아온 것 같이 더 좋고 저는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늘 원내대표 하는 중에도 그래도 토요 데이트라고 토요일에 늘 민원 상담은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1000건째가 돌파됐습니다. 예. 근데 1000건째 민원은 학교 배정에 관한 민원이었는데요. 잘 해결되면서 이게 그냥 주민들하고 정치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자꾸 현장에 발을 붙여야지 더 좋은 정책하고 더 좋은 대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새 현장에 발을 붙이는 정치를 더 확 깊숙이 들어온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게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있는데,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때문에 사실은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거 이제 악수는 하지 말죠. 그리고 눈인사를 하면 굳이 와서 막 악수를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와락 껴안고. 그런데 저는 괜찮은데 제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을 만나니까, 그래서 어제도 세정제로 손을 정말 한 분 만나면 차에 타기만 하면 닦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선거에서 이렇게 주민들 속으로는 들어가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런 고민이 있고, 사실은 이 지금 조금 전에 전세기가 드디어 이제 인천 김포공항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과정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의 일반적인 것은 항상 과유불급을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과잉 대응할수록 더 좋다. 과잉 대응할수록 좋다. 가짜 뉴스까지는 말고. 그런 가짜 뉴스가 아니라 이제 정부가 더 면밀하게 더 치밀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여러 가지 정부가 이제 내려서 아산 가시냐 진천 가시냐 하는데 그런 부분은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어디로 모실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락가락하는 것,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당 지역구에서 야당 지역구로 바뀌었다 이런 거는 정부로서는 또 할 말이 있지만 굉장히 이런 것이 면밀하게 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 많이 드립니다. 야당 지역구 여당 지역구 바뀌고 사실 이런 것까지는 이런 것까지 다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근데 왜 처음부터 아산과 진천으로 이
오시는 분들을 모신다 했으면 좋았는데 천안으로 발표됐다가 발표가 안 됐대요. 제가 체크해 보니까 발표가 된 게 아니고 그게 보도가 앞서서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부에 분명히 그렇게 검토하고 보고 자료가 있었던 건 맞지 않습니까? 검토를 하다가 전세기를 타겠다고 요청하는 사람의 수가 워낙 많아져서 그래서 지역이 이제 검토 여러 개 중에 천안으로 할까 하다가 이쪽으로 가는 뭐 이렇게 바뀐 모양입니다. 뭐 그걸 정부가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천안 연선 규모나 이렇게 봤을 때 선뜻 또 저희도 납득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 민원이 나오니까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좀 하여간에 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정부의 대책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린 거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정부가 정말 면밀하게 대응해달라.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달라. 어떠한 고려보다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달라는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가 지역구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당 총선 얘기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지역구 얘기 먼저 하죠. 나이원 지역구 서울 동작을 민주당에서는 전략공천으로 이수진 판사 이번에 뭐 인재로 영입된 이수진 전 판사 아니면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막 얘기가 들려요. 상대로 누가 오길 바라십니까? 지금 뭐 현역 위원장도 열심히 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누가 오시든 재선거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동작에서 제가 19대 보궐선거로 2년 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20대에 4년 일을 했습니다. 결국 동작 주민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고 누가 오든 큰 뭐 어떤 선거에 뭐 제가 선거 임하는 자세나 선거의 전략이 바뀌어질 것은 없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 누가 봐도 좋다. 상관없다. 그거는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주민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반영하고 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일할 것이냐에 대해서 판단받는 건데 저는 자꾸 뭐 요새 보면 선거를 너무 이벤트화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무슨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게 뭐 이게 약간 무슨 가십거리처럼 만드는 것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당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뭐 자꾸 그런 식으로 가는 거는 지역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저는 어쨌든 저 자신과의 그런 싸움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사실 지금 선거가 저희 당으로서는 어느 지역이나 녹록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견제 심리도 굉장히 많아졌죠. 이제는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아졌다는 어제 여론조사도 보았는데요. 그런 견제 심리도 많지만 또 한쪽에서는 어쨌든 무조건적인 어떤 진영 논리가 또 횡행하는 부분도 있어서 선거가 쉽지만은 않지만 저희가 정말 국민들께 또 주민들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 또 미래의 비전을 잘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뭐 총선의 판 이야기로 오게 되는데 객관적으로 희망사항 말고 객관적으로 지금 이 총선 판 어떻게 읽고 계세요? 저는 이제 뭐 실질적으로 여론조사에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민주당 지지가 훨씬 높게 나옵니다. 우리 당 내에서는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이 뭐 쉽지 않은 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은 판. 조금 전에 민주당 지지가 높게 나온다는 말씀은 전체적인 당 지지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별로 막 돌려보면 그렇더라 말씀이세요? 아니 이제 전체적인 당 지지율. 당 지지율. 미디어에 나온 전체적인 그렇죠. 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 지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2년 정도 됐으면 정부를 좀 견제하는 것이 이 정부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견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소위 반문재인 정서를 공유하는 정당들끼리 또는 세력끼리 어떻게 통합해서 국민들의 이 반문재인 정서를 잘 모아서 정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 키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결국은 통합 문제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수통합이 꼭 필요하다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도
동의하시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반문재인 세력의 통합이죠. 그래서 우파 통합이라고 말씀드리는 중도 우파의 통합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추진위원회는 네. 꾸려졌어요. 박형준 네, 교수의 예, 통추위는 꾸려졌는데 네. 어디까지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을 뭐 가장 큰 세력이니까 거기를 상수로 놨을 때 그럼 우리 공화당은 빠지는 건가? 그럼 안철수 신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 뭐 어디까지 갈 건가의 문제거든요. 저는 안철수 전 의원이 신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선뜻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전체적인 일단 납득이 안 된다는 건 어떤 부분이죠? 지금 어떠한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신당을 하실 수 있을런지 좀 뭐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뭐 한국당과는 같이 안 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지금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 문재인 정권의 지금의 뭐 경제 정책이나 외교 안보 정책이나 전체적인 지금 문재인 정권 뭐 어저께 임종석 실장이 뭐 검찰에 출석하면서 하는 발언이라 이런 것을 보면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걱정들이 많거든요. 이것을 담는다는 측면에서는 같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예전부터 제가 작년 여름부터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안철수 씨부터 정말 우리 공화당까지 모든 반문재인 세력은 같이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만 그 형태가 통합이냐 연대냐는 아마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질문을 지금 드리려고 했어요. 네. 어제도 안철수 전 대표는 나 그 통추위 참여 안 한다라는 건 분명히 했거든요. 네, 공항에 그렇습니다. 들어올 때도 그랬고 하지만 연대 느슨한 연대 형태라도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국민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것이다. 적어도 50% 넘는 국민들은 이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긍정을 빼고 나면 그렇다면 정부가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견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작년 연말에 저는 사실은 의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의회가 그 입법부의 본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나라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에 있어서. 당 내부의 공천 상황도 좀 복잡하던데요. 일단 TK 지역은 50% 물갈이 공천하겠다. 공천관리위원장이 천명을 했고 PK도 대폭 물갈이하겠다라고 했고 중진은 수도권 험지로 가라. 이걸 다 동의하세요? 저는 선거 때마다 이 물갈이론이 나오는 거가 과연 뭐 이게 괜히 국민들의 어떤 카타르시스를 위한 이 물갈이를 위한 물갈이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김영호 위원장께서 판갈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람을 얼마나 교체하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말 이 판을 바꾸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왜 TK, PK 이야기가 나오냐면 아시다시피 TK나 PK는 우리 당으로서는 좀 더 지지율이 높은 곳이니까 급하게 다른 분으로 새로운 인재를 투입해도 선거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니까 TK, PK 물갈이론이 계속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계적으로 50% 뭐 40% 이렇게 하지는 말아라. 기계적으로 하는 거는 전 맞지 않다. 그렇게 안 하고 하면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쪽 분들 반발하셔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민주당도 보니까 뭐 현역 몇 프로 컷오프 해놓고 별도로 출마해갖고 사실상 이 선거에 이길 수 없게 만드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그분들 나가실까 봐. 그래서 컷오프를 한다 그러지만 그 경선에는 참여하게 하고 감점하게 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좀 그런 현명한 지혜를 해야 되고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저는 이 국민들이 판단하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예전부터 이 여야 동시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했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국민들이 판단하는 그런 공천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어디 가시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 원내대표도 모르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기사에 보면 몇 군데 지역에 여론조사를 돌렸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황 대표께서 이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이 뭐 정치 경험 많으신 분이니까 종로에 가서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이낙연 총리와 붙는 게 낫다. 아니면
수도권의 다른 험지 뭐 4-5군데를 보고 계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게 낫다. 아니면 그냥 출마하지 마시고 비례로 전체를 이끄는 게 낫다. 어떻게 보세요? 뭐 대표께서 험지 출마하시겠다고 하니까 서울 지역 중에서 하나 골라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 선거를 꼭 뭐 종로에서 맞붙어서 하는 것이 과연 맞을 것이냐 아니면 우리 당이 그리는 서울 선거에 가 있습니다. 예. 뭐 한강권 벨트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서울은 사실은 저희 당으로서는 전체가 다 험지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니 뭐 강남 같은 게 험지 아니잖아요. 그런 곳은 아주 극히 일부 강남 송파 뭐 이쪽 서초 뭐 서초 강남 서초 정도가 되겠죠. 근데 강남 의원들은 강남도 또 험지라고 합니다. 강남 가불병 중에서 한 지역도 뺏기기도 했죠. 아무데나 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저희가 그리는 서울 선거의 험지 부분에 출마하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로가 아닌? 아니, 그러니까 종로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그림을 종로를 중심으로 그릴 것이냐, 뭐 초창기에 나온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그릴 것이냐, 이거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저희가 봐야 알겠습니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열어놓고 있는 거고 나 의원도 뭐 크게 종로로 꼭 가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안 가면 지금 약간 비겁해 보일 수도 있는 약간 그런 구도가 돼가지고 꼭 뭐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꼭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중요한 정치 자산들은 가급적 뭐 서울 선거를 이끌고 뭐 전국 선거를 이끄는 것은 물론 또 당선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또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지금 여러분 만나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지금부터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뭘 또 불편하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질문이어서 제가 좀 드리는 것이 최근 10차례나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그 유학 중인 아들과 관련된 문제인데. 제가 그거는 뭐 지금 이제 MBC 스트레이트가 제가 이제 뭐 시민단체가 하는 거는 사실은 다 이렇게 뭐 기획성이라고 보고 제가 특별히 대응을 안 했고요. 고발이요? 네, 그 MBC가 뭐 지금 아들 관련해서 정말 국제적 망신을 했죠. 미국까지 가갖고 국제적 망신하는 그런 보도를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그러셨죠? 예, 법적 대응을 했고. 그 부분을 조금만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뭐 법적 대응 하시면서 여러 가지 보도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보도 프로그램을 보면 그러니까 아들의 포스터가 발표된 그 국제 전기전자 기술자 협회 약자로 IEEE 측에다가 질문을 하고 거기서 답을 하더라고요. 고등학생이 포스터를 제출한다고요? 고등학생이요? 천재인가요? 정말 드문 일이네요. 다들 박사들의 논문만 우리 저널에 실리거든요. 또 실험 데이터가 표절로 밝혀진다면 심각한 일이다. 3년 혹은 5년간 IEEE에 논문을 실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답하는 모습이 방송이 됐고 그게 크게 뭐 이슈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그래서 알고 계십니까? 저도 너무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 돼서 저희 의원실에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답하신 분한테 그랬더니 본인은 전혀 인터뷰에 응한다고 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정책 이야기를 했지 어떠한 구체적 자료를 보고 답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 건에 대해서 보고 답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왔고 본인은 이것이 오보로 간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분이 오보라는 말씀 쓰셨어요? 예, 그러니까 오보라는 단어를? 제가 지금 정확한 단어를 기억 못하는데요. 이거 질문하실 줄 알았으면 그 제가 가져왔으면 좋았을. 예, 아들 질문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그런데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법적 이것이 자신이 말한 것과 다르게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MBC에 대해서 MBC 그 해당 기자에 대해서 형사 민사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아직까지도 이 물타기를 하는 것을 지나서 이렇게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악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타기 악의적이라고 보시는 그런 보도라고 보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그렇게 고소를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또 그쪽 또 어떤 반론이 있는가? 이것도 어떻게 답할 것인가? 얘기를 해보니까 그쪽에서는
분명히 아드님의 논문을 가지고 가서 그 답한 IEEE 관계자한테 보여줬다. 보여주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일반론으로 질문한 게 아니다라고 또 그 기자는 저희한테는 구체적인 자료나 정보에 대해를 가지고 답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그 원문을 저희가 그대로 번역을 했었는데요. 구체적인 자료. 저도 지금 그러면 그걸 가져왔으면 좋았었겠네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따라서 형사 민사 대응을 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 물타기가 시작될 때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꺼리낄 것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검을 하자고 제가 처음부터 주장을 같이 했습니다. 다 놓고 하자. 네, 그런 얘기를 이쪽 의혹 했고, 저쪽 의혹.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답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 방송과는 별개로 대답을 협회분이 어떻게 했냐와는 별개로 지금 뭐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 게 이 정도 하시죠. 왜냐하면 제가 우리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에 이런 식으로 계속 보도를 해서 이제 보도를 이어가는 거는 우리 김현정 뉴스쇼에 제가 일부러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그 다른 방송 진행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한번 출연해드리려다가 이 호의적으로 출연했는데 악의적으로 여태 호의적인 질문 많이 했고요. 궁금한 것들로 워낙 질문이 많이 오는 거라 제가 그 정도 답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로 이슈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꾸 물타기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이 주제는 보시는 거죠.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뭐 MBC의 법적 대응을 했다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고 그걸로 지켜보자란 말씀이시에요. 네. 이제 수사가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저는 사실은 뭐 제가 구체적으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자꾸 이제 보도로 막 직접적이지 않은 뭐라고 해야 되죠? 간접적으로 나가는 건 오해를 계속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아니 제가 충분히 여러 번 설명했어요. 제가 이거는 나오신 김에 그럼 직접적으로. 아니 이거는 정말 제가 늘 얘기하는데 이거는 레닌이 말한 전법하고 똑같다. 거짓말을 해라. 그리고 끝까지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계속 우기면 상대방은 그것이 진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무수히 많은 말을 해야 되고 그것이 진실임이 입증될 때까지는 그 거짓말이 진실로 통한다. 그게 레닌과 공산주의의 수법 아닙니까? 뭐 사실은 선거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결국은 이 원내대표 할 때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조국에 대한 조국 전 장관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결국은 보복성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끊임없이 저를 힘들게 하는 건데요. 저는 뭐 당당하게 법적인 대응을 차분하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충분히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리고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비교표도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다 설명을 했는데 제가 여기서 또 언제 10분 동안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문자로 많이 오는 게 뭐냐면 상당히 지금 억울한 심경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검찰이 오히려 수사를 좀 빨리 시작해서 이 부분을 마무리 지어주는 게 그럼 나 의원에게도 좋고 의혹을 가지신 분들에게도 더 좋을 것 같은데 왜 검찰이 수사 시작을 안 하는가? 그거는 이런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 뭐 검찰이 뭐 야당 원내대표를 이뻐서 수사를 안 하겠습니까? 결국은 검찰이 봤을 때 그 고발장의 고발 내용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오히려 합니다. 그러면은 나 의원님 입장에서는 빨리 수사 시작해서 아니, 근데 수사할 거리가 돼야지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뭐 고발장 그렇죠. 내면 무조건 수사하는 것입니까? 아니 이제는 나 의원이 고소장을 내셨으니까. 그거는 이제 알아서 또 하겠죠. 제가 지금 MBC 스트레이트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차분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주민들과 또 국민들과 소통하고 저희가 어떻게 이 전체적인 저희 동작 선거 저는 열심히 하는 것, 또 우리 우파가 어떻게 다 중도 우파가 통합돼서 국민들의 사랑을 다시 받을 것이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나 의원님. 이제 뭐 총선 계속되면은요 이 질문을 여기저기서 많이 받으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는 답 못하겠습니다라고만 하시면은 아마 답 못하겠다고는 안 했고요. 제가 설명을 뭐가 궁금하신가요? 더 설명해 드릴까요? 그러면
더 설명해 드릴까요? 제가 뭐 저희 아이는 지금도 대학교 가서 공부 잘하는데요라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뒤에 교민이 기다리고 계셔서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릴까요?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사실은 저희 아이가 지난 학기에 이제 막 MBC가 쫓아와서 그렇게 인터뷰를 하고 했다는데 그래도 여전히 제가 너무 고맙게도 성적이 또 굉장히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제가 굳이 아이는 뭐 어때요라고 설명을 다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